네, 미국 공화당 경선의 분수령이 될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가 이제 이렇게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사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 모두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디센티스 주지사가 경선에서 하차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유리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들 뉴햄프셔 현지에 있는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내일 경선이 치러지는 뉴햄프셔주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그곳 시간으로 이제 경선 하루 전날인 밤 8시가 조금 넘었을 텐데 오전에 헤일리 유세장 다녀오시고 지금은 트럼프 마지막 유세장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양측 유세장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이오와 이후에 모든 그 관심이 과연 그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의 대안으로 공화당 내 반트럼프 진영에서 트럼프의 대안으로 내세운 이후에 이 아이오와에서의 성적이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의 대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가 2등 같은 3등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한 3일 만에 론 디산티스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뉴햄프셔에서 이제 양자 두 사람이 대결을 하는데 오전에 제가 좀 그 느낀 거는 늘 니키 헤일리 유세도 보고 다녀도 봤는데 굉장히 좀 다운이 돼 있습니다. 그 한 1시간 반 예정을 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유세를 마치고서 이렇게 가는 걸 봐서는 아마 론 디산티스가 사퇴한 다음에 뉴햄프셔 그 유권자들 분위기가 론 디산티스에 있었던 지지층들이 자신으로 오는 것보다는 트럼프 쪽의 그 지지세가 더 많이 가는 것 같은 이제 그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런지 분위기로다가는 훨씬 더 씩씩하게 유세에 나설 니키 헤일리가 좀 풀이 죽었다, 기세가 꺾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시간에는 지금 라코니아라는 맨체스터 부근에 있는 그 트럼프의 그 내일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유세인데요. 굉장히 파죽지세입니다. 훨씬 젊은 사람들도 더 많고 사람도 한 2시간 입장을 하는데 아직 다 입장을 못하고 이런 걸 봐가지고서는 그 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열기는 그 트럼프의 파죽지세, 트럼프의 독주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읽혀집니다. 예, 지금 디센티스의 사퇴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된 결과라고 좀 보십니까? 그렇지만 론 디산티스는 처음부터 후보가 트럼프가 아니면 나다라는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서 캠페인을 시작됐기 때문에 그 트럼프 시야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아이오와 끝나면서 그 전문가들은 디산티스가 오래 못 갈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사실 공화당 내에서의 니키 헤일리가 이 뉴햄프셔가 트럼프 대안의 최후의 항전 같은 그 프라이머리인데 이 론 디산티스 그 사퇴한 다음에 공화당 내 분위기는 오히려 이제는 거의 그 니키 헤일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거의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니키 헤일리 보고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사인이 많이 온다. 이게 이제 현지 니키 헤일리 캠프 안에서 살살 나오는 분위기고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 모두 주지사 사퇴를 환영한다고 밝히긴 했는데 현재 분위기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파죽지세고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침체돼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환영한다고 밝혔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처음 니키 헤일리 진영에서는 그 트럼프가 아닌 모든 세력을 그런 정치력을 본인 쪽으로 결집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전제로다가
니케일리는 잘 됐다 오히려 오히려 양자 구도가 낫다라고 이렇게 드산티스 사퇴한 다음에 나왔던 입장이었고요. 트럼프는 론 드산티스가 계속 러닝을 하든 사퇴를 하든 상관없이 이거는 내 판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서 했었기 때문에 별로 크게 그 론 드산티스의 그 사퇴에 대해서는 별로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둘 다 환영은 했지만은 여하튼간에 매우 심플하게 그 캠페인이 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는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런 캠프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아이오와에서는 이제 코커스였고 이번 이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라이머리잖아요. 이 프라이머리라는 거를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그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프라이머리는 그냥 선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정해진 시간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선거를 하고 일반 선거처럼 그걸 집계를 하는 건데요. 사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뉴햄프셔의 경선에서의 선거가 중요한 거는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이건 열린 이 경선이기 때문에 유권자는 누구든지 와가지고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죠. 단 공화 당적을 가진 사람은 작년 한 11월까지 당적을 변경해야만 참가를 하는데 뉴햄프셔의 유권자들은 무당적 유권자가 아주 눈에 보이게 많기 때문에 내일 이 투표장에 오는 프라이머리에 참가하는 유권자 수 투표율을 보고서 트럼프냐 니케일리냐 그리고 이기는 사람의 지지도를 어떻게 보면은 미니 본선거의 경쟁력까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다 하기 때문에 아이오와의 결론에 대해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이거를 좀 균형 있게 조정하고 앞으로의 어떻게 이 경선이 돼갈 건가라는 거를 좀 전망을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결과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 경선에 좀 풍량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전에 듣기론 지금 뉴햄프셔주도 지금 상당히 눈이 많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이 날씨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아이오와 날씨에 비하면은 아이오와에 있던 사람들 와서 들어보니까 이건 더운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침에 니케일리 유세장 갔을 땐 영하 12도였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눈이 쌓여 있는 게 보이고 그 날씨로서는 이 정치적인 참여 이런 의욕이 강하지 않으면은 내일 투표장에 투표율이 얼마나 많을까 이럴 정도로 이제 날씨도 추운데요. 니케일리 입장에서는 이 날씨 때문에 사실 무당적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트럼프의 지지층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야지만 투표장에 많이 나와야지만 나한테 유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역시 뉴햄프셔 날씨 내일 꽤 춥습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높을까 이게 많이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니켈리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뉴햄프셔의 법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뉴햄프셔의 법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뉴햄프셔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프라이머리 선거기 때문에 그 공화당 경선, 민주당 경선 당 안에 당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좀 평가를 내놓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은 아이오와에서도 이기고 뉴햄프셔에서도 이기고 한 사람이 후보가 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대개 후보들 앞뒤가 맞춰져서 균형추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정리해서 뉴햄프셔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난번 아이오와주의 코커스에서는 트럼프의 과반과 2위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라고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의 관전 포인트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선거 하루 앞두고 분위기는 말씀드린 것 같은 분위기지만 여하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의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가 내일 결과로 후보로 자신이다라는 걸 결정하고 그 3월달 슈퍼 투스데이까지 독주 체제로 독주해 나가는가 이거를 굳히는가 또 한 가지는 트럼프 헤일리 쪽에서는 트럼프 헤일리 양자 구도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뉴햄프셔의 이 그 프라이머리의 초점이고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합니다. 예, 그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파악이 됐는데 무당층이 많다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내일 어떤 결과의 변수로까지 작용할 수도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사실 여기 이 유세에서 예. 지금도 그런 얘기를 그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니키 헤일리는 민주당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화당 선거에 그 참여를 해가지고 나를 떨어뜨리려 그런다 봐라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이걸 한국에서는 다른 당이 들어와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 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안에도 프라이머리 피보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운동가들이 와서 트럼프는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적 유권자들을 방문하면서 캠페인을 하면서 내일 나와서 헤일리한테 투표를 해라.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무당적에 있는 그 유권자가 비중이 높은 겁니다. 사실 이게 2020년 4년 전에 그 바이든 프라이머리 때에 한 30만 명이 바이든한테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절반 이상이 무당적이 투표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내일에 과연 이 그 당적이 없는 무당적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투표에 참여하는가 이런 것이 이제 변수가 되겠지만은 워낙 지금 보여지는 거는 트럼프의 지지층이 결집돼 있고 트럼프여야만 한다라는 그 뉴햄프셔의 분위기가 지금 이틀 여기 와서 있는데 유세마다 가보는데 이게 감지하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가 양자구도 만들기엔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의 지지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도 과반 이상을 획득할 때에는 또 헤일리가 당내 사퇴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사실 그 니키 헤일리를 트럼프 대안으로 공화당에서 만들려는 그래서 반 트럼프 세력이 결집한 거는 니키 헤일리를 초반전에 보고서 좀 그 쉽게 표현하면은 좀 이렇게 점검해보고 간보기 하는 형태로 보여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니키 헤일리 쪽으로다가 많이 동력이 쏟아진 거는 아닙니다.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면 트럼프도 좀 어려운 환경으로 갑니다. 3월 달서부터 시작하는 연방 검찰에서 그 기소가 된 4가지가 법정 법 일정이 시작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트럼프는 돈을 쓸 여력이 없다라는 게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내일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가 과연 이 성적에 의해서 니키 헤일리가 포기를 할 건가 아니면은 2월 24일 본인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심지어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까지 니키 헤일리가 갈 건가 이것도 아마 내일 성적을 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미국 이 유권자들은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공약에 좀 많은 관심들을 두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프라이머리 유세장에 다녀보면은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저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 이 유세를 들을 때 좀 섬찟한 거는 인종 문제를 트럼프가 거론하는 것. 두 번째는 이 통상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어려워진 미국을 살려내겠다. 아시겠지만 아이오와에서 그 언급했던 거를 역시 뉴햄프셔 유세장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백악관에 들어가면은 이 관세를 일괄적으로 전 세계 동맹국이다 아니다 관계없이 관세를 일괄적으로 인상할 거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쓸 거다. 여기에 열광하고 환호하는 게 역시 아이오와에 이어서 뉴햄프셔에서의 트럼프 유세에 따라 나오는 이런 유권자들 모습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문제. 이렇게 그 쇠락해 있는 그 시골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이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파죽지세에 다시 이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첫 경선지를 이 뉴햄프셔가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프라이머리를 개최하도록 한 뉴햄프셔 주법에 따라서 일단 내일 비공식 프라이머리가 열리기는 하는 거죠. 만일에 그렇죠.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나와도 내일 투표는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이든한테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은 키보드로다 바이든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민주당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후보는 여기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올 텐데, 그런데 이게 집계해서 공개는 안 합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프라이머리는 2월 4일 날 있을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서부터 시작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후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은 정식적으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첫 경선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프라이머리 집계는 중앙당에서 하니까 중앙당 입장대로 할 거고, 예. 그렇지만은 뉴햄프셔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은 나와서 투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이 득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시작돼야 알겠지만은 전통적으로 현직이 다시 연임을 위해서 선거에 나오면은 그냥 일정대로 민주당 쪽의 유권자들은 와서 경선에서는 현직에게 투표를 하는 게 관례니까 그런 형태로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각 주마다 경선에 참여하는 민주당 유권자뿐만 아니라 무당적 유권자들도 트럼프를 싫어하고 반 트럼프 사람들은 훨씬 더 민주당 쪽에 바이든 쪽에 투표를 많이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뉴햄프셔를 포함해서 이번 예비 경선에 참가하는 투표율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높을 거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대선 경선 상황과 관련해 현지의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